여러분 안녕하세요. 벌써 4주차 수업을 시작하게 되었네요. 오늘은 지난 시간에 배운 3주차 수업에 대해서 요약을 한번 해보도록 하고요. 그 다음에 오늘 4주차 수업의 주제인 양념에 대해서 수업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제 옆에서 막 이렇게 양념 냄새가 나요. 제가 지금 양념을 준비했거든요. 그러면 지난 시간에 3주차 수업한 내용을 잠깐 요약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지난 시간에 배운 거는 육류식품의 그 부위와 용도에 대해서 공부를 했습니다. 그래서 소고기를 부위별로다가 어떤 요리를 해야 되는지 이런 것들을 알아봤죠. 그래서 등뼈를 중심으로 해서 등 쪽에 붙은 건 등심, 등뼈를 중심으로 해서 안쪽에 붙은 건 안심이고요. 그 사이에 갈비살이 있고요. 그 다음에 머릿고기 있고, 그리고 다리 그 윗부분에 붙어 있는 거는 사태살이고요. 그 다음에 그 뱃살, 은 이제 업준육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저쪽 그 뒤에 엉덩이 살은 어떤 살이라고 했어요? 우둔살이라고 얘기를 했고요. 그 우둔살 뒤에 있는 살이 이제 홍두깨 살이에요. 그래서 이제 엉덩이는 굉장히 그 부위가 크고 지방이 적기 때문에 살이 부드러운 게 특징이죠. 그래서 우리가 육포를 만들 때는 이 우둔살을 가지고 하고요. 우리 장조림, 짭조름한 장조림을 할 때는 홍두깨 살을 가지고 합니다. 그래서 엉덩이의 뒷부분에 있는 그런 살을 가지고 하고요. 그 아래에 있는 홍두깨 살 그 아래에 있는 거기는 대접살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꼬리도 먹고요. 족은 이제 족편이라든가 우리는 뭐 우족탕이라 해서 그거를 먹기도 하죠. 그 다음에 이제 돼지고기 요리인데요. 돼지고기는 이제 소고기보다는 작기 때문에 부위가 이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소고기 부위를 16개로 나눈다면 이 돼지고기 부위는 9개로 나누고 있는데요. 이 돼지고기는 이제 머릿고기, 그 다음에 어깨, 그리고 등뼈를 중심으로 해서 등 쪽에 붙어 있는 등심, 그리고 안쪽에 붙어 있는 안심, 그리고 갈비살, 그리고 배에 붙어 있는 삼겹살, 그리고 엉덩이에 붙어 있는 볼귿살, 그리고 다리에 붙어 있는 넓적살, 그리고 족발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가장 좋아하는 이제 그 목살 부위가 이제 그 고기와 지방이 적절히 잘 붙어 있는 부위고, 그 다음에 삼겹살은 세겹으로 이루어진 지방층을 가지고 있는 부위죠. 그래서 지방이 많다는 것은 어떤 뜻이라고 말씀드렸냐면 부드러운 부위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우리 고기를 먹을 때는 그 적당히 고기와 그 지방이 이렇게 섞여져서 이렇게 부드럽게 있을 때 우리는 맛있다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소고기 같은 경우도 마블링이 잘 돼 있어야 우리는 고기 맛이 좋다고 하지만 사실은 그 흰 게 그 지방이죠. 그래서 우리가 단백질 식품을 먹다 보면 지방을 같이 먹을 수뿐이 없는 그런 상황이 되겠고요. 이 부위에 따라서 이제 우리가 요리를 달리 하는데 어때요? 다리 부위 같은 경우는 이제 손을 많이 움직이니까 그 사태 부위 이런 부분은 질긴 부분이죠. 그래서 이 부위를 요리할 때는 국물 요리를 많이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푹 고아가지고 이 국물을 내서 부드럽게 하고 이 또 이렇게 근육 조직이 있는 부분이 또 오래 끓이면 국물 맛이 좋아지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위를 이용해서 우리가 양주머리나 사태 이런 부분은 이제 국을 끓일 때 용도를 사용하고 있고요. 돼지고기에서는 뭐 그렇게까지는 하지 않습니다. 돼지고기는 뭐 다리살은 이제 구이나 편육이죠. 왜냐하면 돼지는 이렇게 다리가 발달된 짐승은 아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배와 어깨살 고기를 많이 먹고 이 머리는 이제 삶아서 편육으로 많이 먹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렇게 그 조리를 할 때 여러분들이 그 머릿속에서 그 부위를 생각하게 되면 어떤 부위를 하면은 맛있게 먹을 수 있는지 아마 짐작을 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마찬가지로 이 소의
소가 등심이나 안심이 구이에 먹었듯이 이 돼지고기의 안심과 등심도 역시 부드러운 부분이기 때문에 구이를 해서 먹을 때 좋은 부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닭고기는 가슴살과 그 다음에 날개살, 안심, 다리살 이렇게 나눠지죠. 닭은 또 크기가 더 작으니까 이제 더 부위가 4개 정도뿐이 나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닭고기 가슴살은 지방층만 있기 때문에 우리가 뻑뻑하다고 얘기를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이제 튀김을 하거나 볶음을 하거나 조림을 할 때 사용합니다. 예. 그리고 날개는 이제 그 콜라겐 성분이 들어있기 때문에 그 조림이나 볶음, 특히 튀김 요리에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안심 요리는 이제 뭐 육개장을 할 때도 사용하고 치킨 가스 같은 거 이런 거 할 때 사용하고 있습니다. 다리살은 우리가 가장 많이 해먹는데 볶음이나 조림, 구이 뭐 이런 거 다 해먹는 부위가 되겠습니다. 이렇게 닭고기의 부위살은 뭐 간단하긴 한데요. 뭐 닭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통을 한 마리로 푹 끓여서 먹기도 하죠. 우리가 이제 백숙이라는 요리를 해 먹기도 하고 이 부위를 가리지 않고 전체를 우리가 튀겨서 치킨이라고 얘기하는 닭튀김을 해서 먹기도 합니다. 닭고기는 세계적으로 가장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고기이기 때문에 어느 나라 사람이든 다 많이 먹는데요. 우리나라 사람들도 지금 요즘 닭을 쉽게 많이 먹고 있는 것 같고 우리 젊은 사람들이 이 닭고기를 굉장히 좋아하죠. 그 다음에 이제 어패류인데요. 이 생선은 머리, 몸통, 꼬리 뭐 이 정도로 되어 있고요. 이거를 부위를 뭐 그렇게 많이 나누지는 않습니다. 우리가 큰 생선인 참치 같은 경우는 이제 부위별로 나눠서 요리를 하지만 사실은 이런 작은 대부분의 생선들은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그거를 통으로 요리를 하게 되죠. 그래서 이 생선류는 붉은살 생선이냐 흰살 생선이냐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붉은살 생선은 이제 지방층이 많기 때문에 뭐 구이나 조림 이런 거를 해 먹고 흰살 생선류, 민어나 강어, 생태 뭐 이런 것들은 이제 지방이 적고 담백하기 때문에 우리가 뭐 전을 부친다거나 회로 먹는다거나 또는 뭐 맑은 찌개를 끓일 때 이런 생선류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이제 생선을 요리할 때는 이제 살이 얘가 부드럽기 때문에 좀 단단하게 하기 위해서 소금을 좀 뿌려 놓았다가 요리를 하게 되면 살이 단단해져서 이제 부서지지 않게 되는 그런 요리가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폐류, 조개류인데요. 이 조개류는 이제 계절별로다가 나오는 조개류들이 다르긴 하는데요. 얘는 이제 오래 끓이면 대부분 질긴 게 특징이고요. 그렇지만 전복 같은 경우에는 오래 끓여도 부드러운 게 특징이죠. 그래서 얘는 이제 그 어두운 곳에 두어서 해갑을 토하게 한 다음에 요리를 하는 것이 그 입에 씹히는 맛이 없게 하고요. 대부분 조개류는 호박산이라고 하는 석시릭 애시드가 들어있어서 국물 맛을 시원하게 해주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지락 칼국수 많이 좋아하는데요. 시원하고 맛이 좋죠. 이 조개류에 들어있는 호박산 성분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국물 맛을 시원하게 내고자 할 때는 이 조개류를 끓여서 국물 맛을 내기도 합니다. 자, 이렇게 지난 시간에 배운 그 육류식품에 대해서 다시 한번 요점 정리를 해봤습니다. 오늘은요, 이런 요리들을 맛있게 하려면 우리는 양념을 해야 되죠. 여러분들이 그 양념은 이제 약을 염두에 두었다 그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크게 조미료와 향신료로 나누게 됩니다. 그래서 조미료라고 하는 것은 그 맛을 좋게 하는 거. 그래서 짠맛, 단맛, 이런 맛이 해당이 되겠고요. 향신료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특별한 향을 가지고 있어서 우리가 냄새의 향을 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죠. 대표적인 것이 뭐 후추 같은 거죠. 그래서 고기 요리할 때 후춧가루로 꼭 쓰는데 후춧가루의 그 특별한 그 향 때문에 고기의 누린내를 제거하는 그런 효과가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 사용하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된장이라든가 고추장도 역시 짠맛도 있지만 고추장과 된장은 특별한 그
매운맛 또는 그 구수한 맛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생선 요리를 할 때 냄새를 제거하는 데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우리 생선찌개 같은 거 할 때 고추장찌개를 많이 하게 되죠. 이렇게 이제 사용하게 되는데요. 제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시작을 하면은요. 기능은 음식을 만들 때 식품이 지닌 고유의 맛을 살리면서도 음식마다 특유한 맛을 내기 위한 여러 가지의 재료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처럼 이렇게 양념이 발달한 나라가 흔치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 외국 요리를 공부할 때 보면 소금과 후추로 양념을 하게 되는데 우리는 정말 그 많은 양념들을 쓰게 되는데요. 그만큼 이제 맛을 중요하게 생각했다는 뜻이 되겠고요. 또 어떻게 보면 굉장히 지혜롭게 다양한 양념을 사용할 줄 안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겠습니다. 그래서 크게는 조미료와 그 다음에 향신료로 나누게 됩니다. 그리고 양념의 맛은 양념이라고 쓰거든요. 약약자에다가 생각할 염자를 쓰는데요. 약처럼 몸에 이롭기를 바라기 위해서 약처럼 쓰는니다. 그래서 우리 보면 양념으로 쓰는 것들이 대부분 민간에서 약으로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코로나 사태 때문에 또 요번에 소금물을 입안에다 뿌렸다 이런 것도 있는데 이제 소금물이 하는 그런 살균 작용 때문에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쓰는 것은 그렇게 살균하는 작용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우리가 가글을 할 때도 사용합니다. 그래서 그런 약의 성분도 가지고 있고요. 그 다음에 또 배가 아프거나 또 그랬을 때 꿀을 따뜻한 물에 타서 먹기도 하고요. 우리가 이제 술을 먹고 난 다음에도 이 꿀물을 타서 먹는 거는 이제 그 영양소를 공급하고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꿀물을 타서 먹기도 하죠. 그리고 이제 식초 같은 경우도 우리가 피곤할 때 식초물을 타서 먹으면 피로가 해소된다던가 해서 이제 그렇게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양념은 이렇게 단맛, 매운맛, 쓴맛을 내는 것, 짠맛을 내는 거죠. 그래서 소금이라든가 간장, 된장, 고추, 식초, 설탕 등을 내게 합니다. 그리고 이제 향신료는 식품 자체에 좋은 향이 있거나 매운맛, 쓴맛, 고소한 맛을 지니고 있어서 식품 자체가 지닌 냄새를 없애거나 그러니까 이제 고기 요리 할 때 많이 사용하죠. 없애거나 감소시키고 특유의 향기로운 음식 맛을 더욱 좋게 하는 데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 나물을 무칠 때 참기름하고 깨소금을 넣어서 무치면 굉장히 맛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우리가 생선하고 고기 요리를 할 때 마늘과 파를 꼭 넣어서 그 누린내라든가 생선의 비린내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으로 쓰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향신료의 재료가 되는 것은 생강, 겨자, 후추, 참기름, 깨소금, 파마늘, 또 천초라고 해서 우리가 매운맛 좀 나기도 하는데요. 여러분들이 드셔보셨나 모르겠어요. 추어탕 먹을 때 뿌려 먹는 거 있잖아요. 예, 그런 향이거든요. 그래서 그게 왜 톡톡한 향이 있죠? 그래서 약간만 뿌려 먹으면 맛있는데 많이 뿌리면 또 못 먹겠다 하시는 분도 있습니다. 예, 이런 것들이고요. 그런데 이제 궁중에서는 이렇게 고춧가루를 많이 쓰거나 고추장을 많이 쓰는 요리는 하지 않아요. 간장을 기본으로 한 그런 양념들을 많이 쓰고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렇게 양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제가 준비한 양념을 한번 보여드려 볼까요? 보일까요? 어떻게 되는지 이렇게. 예, 이렇게 마른 양념들을 준비해 봤습니다. 그러면 이 양념에 대해서 하나씩 이제 공부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이제 하겠는데요. 제일 처음에 해야 될 게 이런 거죠. 보셨나요? 아이고. 이렇게 소금이 굵은 소금이에요. 이거 좀 잘 안 보이네.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네. 보이나요? 자, 소금이 굉장히 굵죠?
우리가 이거를 천일염이라고 얘기를 하고요. 예, 이거는 바닷물을 이제 건조해서 만든 소금이 되겠습니다. 이 소금은 주로 이렇게 보시죠. 배추를 절이거나 아니면 장을 담거나 할 때 사용하는 그런 소금이고요. 얘는 이제 미네랄 성분이 많아요. 그래서 짠맛 외에도 약간 달짝지근한 맛이 나거든요. 그래서 굉장히 소금 맛이 중요합니다. 자, 물 넣어야지. 그래서 이 천일염이라고도 하고 호렴이라고도 얘기를 하는데요. 요거보다 이제 작은 게 꽃소금이라고 하는 거예요. 훨씬 가늘죠, 이거보다. 예, 이거는 이제 우리가 간을 맞출 때 쓰는 소금이에요. 그래서 요리를 한 다음에 간을 맞출 때 사용하는 소금이다 해서 이제 꽃소금이라고 얘기를 하는데요. 요 식탁염이라고도 얘기를 하고 있고요. 맛이 좀 달라요. 이제 얘는 그 천일염은 이렇게 짠맛도 있지만 그 미네랄의 달콤한 맛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좋은 소금을 가지고 요리를 해야지 맛이 좋다고 하는데, 좋은 소금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어떤 소금이냐면 뭐 만들 때 여러 가지 방법이 쓰이기도 하지만 쓴맛이 좀 빠진 거. 얘는 그 염화 마그네슘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성분은 이제 쓴맛을 내게 해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을 사다가 한 3년 정도 묵히거든요. 그러면 이 간수가 쫙 빠져요. 간수라고 하는 것은 염화 마그네슘이에요. 이게 빠지면 쓴맛이 빠져서 이 소금이 달짝지근하게 맛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소금이 맛있어야 된다 할 때는 이렇게 간수를 좀 뺀 소금, 이런 거를 우리가 쓰게 되고요. 여기 지금 꽃소금이 이거보다 가는데요. 가느니까 어떻게 했어요? 잘 녹겠죠. 근데 짠맛이 조금 더 강한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요리를 할 때 간을 맞출 때 이제 주로 사용하는 것은 이게 꽃소금이 되겠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조미료를 섞어 놓으면 우리가 맛소금이라는 거 돼요. 여러분들 아시죠? 이렇게 김밥 싸고 할 때 엄마들이 많이 쓰는데, 여기는 소금에다가 그 조미료가 들어간 소금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조미료는 이제 안 쓰니까 그냥 대부분 여러분들은 소금을 많이 쓰게 될 거고요. 또는 천일염을 쓰게 될 겁니다. 그리고 또 오이 이렇게 씻을 때, 예, 이 천일염으로도 이렇게 씻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간장인데요. 우리나라 간장은 이제 삼국시대부터 먹었다고 해요. 맑은 간장은 청장이라고 부르고요. 그래서 소금물에 메주를 담갔다가 40일이 지난 다음에 이거를 이제 떠요. 그러면 메주는 덩어리는 으깨놓은 게 된장이 되고요. 이 간장, 소금물만 부어놓게 된 게 이제 간장이에요. 그런데 담근 지 이제 1년 된 간장은 이제 막다 해서 맑은 장, 청장이라고 이렇게 부르는데, 이제 구수한 맛은 덜하지만 이제 맑은 장이 특징이죠. 그래서 이런 맑은 장은 이제 국물에 간을 맞출 때 많이 쓰이고요. 오래된 간장은 이제 어떻게 쓰이냐면은 조림을 할 때, 뭐 육포를 만들 때, 뭐 이런 구이 양념을 할 때 이렇게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용도가 조금 다른데요. 장을 담을 때 메주와 간장을 같이 할 거냐, 메주와 된장을 같이 할 거냐, 또는 간장만 맛있게 하기 위해서 메주를 여러 장 넣고 소금물을 조금 넣어서 담을 수도 있어요. 우리는 이거를 진장이라고 불러요. 진짜 맛있는 간장이라는 뜻이죠. 그 다음에 또는 오래 묵었다 해가지고 묵을 진짜를 쓰는 그런 진장이 있어요. 그래서 오래 쓰면 더 맛있게 되는 거죠. 여기 보게 되면은요,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먹는, 이거 조선 간장이라고도 얘기를 하고요. 이거 재래식 간장이거든요. 냄새가 좀 메주 냄새가 많이 나고요. 짠맛이 강해요. 그런데 이게 좀 색깔도 좀 검어네요. 이게 좀 오래돼서 그런가 봐요. 보이나요? 어떻게 해야지 보이지? 네. 예. 이거 저희 집에 있는 간장이거든요. 네. 그런데 이거 냄새 좀 많이 나고요. 달짝지근하고 그냥 맛은 있네요.
그래서 이거 오래돼서 그런지 좀 맛이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저는 이제 미역국 끓일 때 이럴 때 많이 쓰거든요. 그러면 이 간장이 되게 맛있어요.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양조간장이라고 하는 건데요. 진간장이라고 부르는 건데 우리 전통적으로 만들 때는 이게 진간장은 아니에요. 근데 사실 이거는 일본 사람들이 간장 만드는 방법을 일제치하일 때 우리나라에 와서 담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콩에다가 밀을 넣어가지고 짧은 시간 동안 발효시켜서 만든 간장이거든요. 우리 전통은 이 간장을 이제 오래 두어서 먹는 그런 진간장을 먹는데 그렇게 하는 간장이 없죠. 그래서 이렇게 만든 간장이에요. 이거는 양조 간장이다. 새롭게 만든 그런 간장인데 이거는 어떤 냄새가 나냐면 약간 달짝지근한 냄새가 나고요. 그 냄새는 우리 조선 간장보다 맛이 좋은 냄새가 납니다. 예, 색깔도 지금 이렇게 투명한 아까보다 더 진한 색깔이 나는데요. 여러분들이 이런 걸 직접 보고 배워야 되는데 눈으로 보고 먹어보고 이렇게 해야지만 되거든요. 훨씬 달짝지근해요. 여러분들이 요리사라고 하면은요, 기본적으로 이런 양념들을 눈으로 보고 그 다음에 냄새를 맡고 맛을 본 다음에 이게 무슨 양념인지를 알아야 되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수업을 직접 할 때는 이런 양념을 다 꺼내놓고 그 다음에 맛을 보고 그 다음에 이걸 알아맞히는 수업을 제가 합니다. 왜냐하면 이게 진짜 조선간장인지 우리 재래간장인지 아니면 양조간장인지를 모르면 용도를 어떻게 써야 될지 모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시중에서 사는 이런 간장은 진간장이라고 이렇게 붙은 거는 국에다가 넣으면은 색깔이 진해서 국이 검은 색깔이 나요. 그러니까 이거는 조림이라든가 구이할 때 많이 쓰이는 간장이에요. 네, 이런 간장. 그래서 요즘은 이제 시판되는 간장 중에 국간장이라는 게 따로 나와 있더라고요. 그러니까 그거는 더 이거보다 맑은 간장이죠. 예, 그래서 국을 끓일 때 간을 맞출 수 있는 간장이 따로 나와 있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통장을 집에서 담아서 먹는 이제 댁이 점점 없어지고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요즘은 이제 따로 이거를 직접 만들어서 담아서 파는 집도 있죠. 그래서 그런 간장을 사용하기도 합니다. 예, 그래서 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된장. 제가 말씀드릴게요. 이거 된장인데요. 이것도 저희 집 된장이에요. 예. 이게 그 전통식 된장. 간장을 빼고 남은 그런 장을 담을 때, 이거 잘 안 보이네요. 빼고 남은 그런 메주를 모아서 만들면 이게 그 된장이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제 우리가 양념에 많이 사용하도록 하고요. 여기 옆에 있는 거는 우리가 사 먹는 된장이에요. 예. 보면 입자가 다르죠. 이거는 굉장히 거칠고 그 다음에 냄새도 되게 강해요. 짠맛도 강하고요. 이거는 매끄럽고요. 그 다음에 단맛이 좀 나면서 조금 짠맛도 잠깐 덜해요. 그래서 이거는 100% 콩이 아니고요. 콩에다가 밀가루를 넣어서 만든 그런 그 된장이에요. 그래서 단맛이 훨씬 더 강하게 느껴지는 장이고요. 짭짤하지만 아주 깔끔한 맛을 내는 거는 이런 재래식 된장이 되겠습니다. 예, 용도에 따라서 이제 다르게 하는데요. 우리가 국을 끓이거나 이렇게 할 때 이런 된장을 가지고 끓여야지만 맛있죠. 왜? 여러분들 된장찌개, 맛있는 된장찌개는 이렇게 전통 된장으로 끓인 게 맛있잖아요. 우리가 사 먹는 된장으로 끓인 그런 된장찌개는 이렇게 달짝지근하고 그 다음에 뭐 좀 텁텁한 그런 맛이 납니다. 그래서 이런 된장은 우리 전통 된장이 아니고요. 사실은 우리가 일본에게 배운 미소시루라고 하는 거 있죠. 미소.
일본 된장을 미소라고 하는데 그 일본 사람들에게 그 된장 만드는 방법을 배워서 만들게 된 그런 된장이 되겠습니다. 때로는 이렇게 전통 된장을 파는 것도 있는데 여러분들이 아마 전통 된장을 사보시면 알지만 굉장히 가격이 비쌉니다. 얘는 콩 100%이기 때문에 밀가루보다 훨씬 재료비가 많이 들겠죠. 그리고 얘는 발효기간도 오래 걸려요. 적어도 한 1년 이상은 둬야지만 먹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데 이런 그 된장은 한 40일 이상 이렇게 두게 되면 먹을 수가 있죠. 그래서 굉장히 만드는데 걸리는 시간도 다르고 그 다음에 재료도 다르기 때문에 맛이 다르고 그 다음에 요리 용도도 다르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용도에 맞는 그런 장을 잘 사용하시는 것이 중요하기 때문에 제가 이런 장도 말씀드렸고요. 그 다음에 이제 고추장. 메주가루에다가 고춧가루를 섞어서 만든 것이 고추장인데요. 이거는 이제 조선 중엽서부터 만들기 시작했다고 하고, 우리가 이제 저기를 할 때, 회를 먹을 때 초고추장으로 쓰기도 하고요. 그 다음에 찌개를 끓일 때 사용하기도 합니다. 이것도, 잘 보이나요? 제가 다른 분한테 선물 받은 고추장인데요. 우리 전통식으로 만든 찹쌀 고추장이에요. 그래서 이제 그 찹쌀 가루를 엿기름으로 삭혀서 고추장을 넣고 엿기름을 넣어서 만든 건데요. 이거는 이제 짭짤한 맛도 나고 단맛은 조금 적어요. 그래서 찌개용으로 많이 사용하면 되고요. 이렇게 시판되는 고추장이 있어요. 이런 고추장은 이제 여러분들이 흔히 회 같은 거 먹을 때 초고추장 만들 때는 이게 정말 맛있어요. 시판되는 고추장인데요. 훨씬 더 달콤한 맛이 나는 그런 고추장이죠. 그래서 우리가 전통 고추장의 맛이 다르고 이 시판되는 고추장의 맛이 달라요. 그래서 우리 시판되는 고추장은 찌개에도 조금 넣을 수는 있지만 얘는 좀 단맛이 강해서요. 많이 넣으면 달짝지근한 그런 찌개가 되거든요. 그래서 얘는 무침이라든가 또는 이제 초고추장 요구로 만들 때는 얘가 좋고요. 우리가 찌개를 끓이거나 이렇게 할 때는 이 전통 고추장, 집에서 만든 고추장이 사용하는 것이 훨씬 맛있게 요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잠깐 쉬었다 할까요? 네, 잠깐 쉬었다가 다음 2부 타임에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기다려 주세요. 쉬세요.